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기쁜 날인데요. 굉장히 그 독점적인 특별한 행사를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BMW iX5 하이드로젠 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파일럿 모델을 유럽에서는 이미 그 출시를 했고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모델을 선보이고, 네, 제일 먼저 간단히 왜 BMW가 이 기술을 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의 약속,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약속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BMW는 기업으로서 파리 기후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이제 매우 많은 그 외부 기업들에서 BMW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정말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건스턴리의 보고서를 보셔도 BMW가 기업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제 파리 협약 1.5도씨 그 감축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저희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두 가지를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야 탈탄소화를 훨씬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술을 추구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가치 사슬을, 그 제품의 가치 사슬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에 관련된 가치 사슬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원자재, 어떻게 원자재가 생산이 되는지, 그리고 종단까지, 재활용까지 전체적인 가치 사슬을 살펴봐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역시도 저희가 그 차를 엔지니어링 설계를 할 때 초기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5년, 20년 이후에 차가 그 다 사용 단계를 마치고 재활용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미래는 전기의 시대일 것입니다. 미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태양열, 풍력 또는 수력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전기를 생산할 것이고요. 하지만 전기가 정말 충분할까요?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충족하기 위해 전기가 충분할까요? 전기만으로 충분할까요? 저희는 분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소와 같은 것들 말이죠. 모든 에너지 수요를 그 추후에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햇빛이 있을 때만, 어제처럼 햇빛이 있을 때만 생산이 되죠. 오늘은 아닙니다. 또는 바람이 있을 때만. 오늘처럼 바람이 있을 때 풍력은 생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일은 풍력 에너지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인 그 시간을 두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름에 태양열을 저장을 해서 겨울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 에너지를, 이 재생 에너지를 장거리 수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하듯이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어야 하죠. 유럽에서는 저희는 많은 에너지를 수입을 합니다. 가스나 석유들을 수입을 하죠. 하지만 미래에서는 저희는 수소 에너지도 수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전기 수송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도 유사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겠죠. 이제 호주의 태양열을 한국으로 수입을 한다는 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전력 케이블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태평양을 지나서 전력 케이블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사용자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사용이 시간에 따라
에너지가 생산됐을 때랑 사용했을 때랑 그 양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 사용을 할 때 그 일부 산업, 뭐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캐리어로서 수소를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오늘 저희는 이제 교통, 이제 그 이동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순수 전기차 뭐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수소 역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 차 등 있죠. 네, 그 두 가지 기술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처가 가장 좋은 그 유즈 케이스가 무엇일까? 모빌리티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트럭 같은, 뭐 장거리 버스 같은 상용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미래에 그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BMW는 실제로 이제 수소 트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의 툴로서 말이죠.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곳으로 옮기는데 이제 수소 트럭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파워트레인, 수소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사용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고객들은 순수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선호하는 고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소차나 전기차나 결국에는 둘 다 전기차죠. 저희는 동일한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수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전기차에 사용하는 동일한 모터를 수소차에도 사용을 합니다. 저희 iX5 배터리 BEV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유일한 것은 에너지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이제 전기가 아니라 수소로서 저장을 하는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일한 가속을 할 수 있고, 네,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달성할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증기만 저희가 배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3, 4분 내에 주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저희 고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모든 고객들에게 모든 유즈 케이스를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모빌리티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집안 내에 그 전기 충전소가 없는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그 충전소를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패스트 차징, 그 신속한 충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좋지 않겠죠. 또는 뭐 이제 가족들과 뭐 여행을 자주 하는 경우, 그랬을 때 뭐 이제 전기 충전소에 20-30분 이제 주유를 위해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석유 휘발유를 하는 것처럼 그 수소는 저희가 몇 번만 정류소를 들리고 이제 충전소를 들리고 오랫동안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를 선호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기후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네, 주행 거리를 이제 겨울에 20-30% 이제 감축되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배터리 문제 때문이죠. 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주행 거리가 비슷합니다. 또 다른 좀 특별한 사용 그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트레일러, 유럽의 좀 특별한 그 케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러를 견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캠퍼밴이나 뭐 말 또는 이제 보트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끌고 유럽을 여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태리까지 이제 보트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랬을 때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 중에 수소차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빠른 충전 뭐 이런 등등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수소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초기에 많은 분들이 두 개의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들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까지 저희가 충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더 비싸지 않냐라는 이제 질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다른 그 외부 기관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제 두 개의 인프라를 운영했을 때 운영 그 유스케이스를 살펴봤는데 두 개를 운영하는 것이 한 개만을 운영했을 때보다 굉장히 더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하지만 이제 전기 인프라 충전소를 보면 비용이 오히려 이제 그 충전 차량 대수가 늘어날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비선형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사용 사례인데요. 모든 그 공도의 차가 만약에 전기차 충전소로 충전이 되면 그 대수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그리드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케이블이나 변전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각각 충전소가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저희가 관련된 네트워크, 이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그 비용 상승은 선형적입니다. 네, 맥킨지가 유사한 연구를 유럽 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트럭, 버스, 밴, 그 공도에 있는 모든 차, 뭐 승용차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이 다 전기차일 때 과연 인프라의 비용이 얼마일지를 계산해 봤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 왼쪽을 보시면 그 전체가 그 2050년도에 모든 차가 그 전기 충전을 이용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중형 트럭 등등, 버스 등등 또는 다른 뭐 이제 경차들, 뭐 밴, 승용차들을 연료전지 또는 이제 수소로 바꿔보았을 때 비용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수소차나 연료전지 차의 비중을 늘리면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연료전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두 개의 인프라를 합쳤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수소 충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도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한 국가 중에 하나죠. 네, 수소 충전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국가들,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도 수소 충전소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며칠 전이죠. 유럽 위원회가 네, 전기 충전 인프라와 수소 주입 충전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말입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이니셔티브고요. 이를 통해서 유럽 내의 그 운전자들은 뭐 수소차나 수소 트럭을 어디든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 내에서 이런 그 충전소의 기술이 굉장히 꽤 많이 지난 몇 년간 발전했습니다. 뭐 초기의 충전소는 사실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근데 연속으로 많은 차를 주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소에서는 24시간 운영을 가능하고 1년 365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운전자가 직접 가서 직접 수소를 주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정말 10대까지 연속으로 충전소 내에서 수소 주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기술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휘발유 충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속으로 많은 차량 주입 충전도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네, 저희가 자주 이제 질문을 듣는 것이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직접 전기 사용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 전기가 있다면 뭐 집에 뭐 이제 태양열 패널이 있고 이제 스스로 충전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직접 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하는 게 효율성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저희는 전기차를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전기가 과연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 생산이 훨씬 더 유리한 곳들이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보다 생산이 좀 유리한 곳들이 있죠. 한국도 이제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독일 예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숫자를 좀 해보시면 뭐 호주든 한국이든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왼쪽을 보면 저희가 태양열 패널을 이제 독일에서 직접 사용했을 때 몇 킬로 주행거리가 나오는지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그 태양열 패널을 독일에서 중동으로 옮겨서 설치하게 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설치했다고 해봅시다. 동일한 패널인데 2.5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겠죠. 왜냐하면 태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패널을 호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동일한 패널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둘 다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태양열 패널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갑자기 사우디에 있는 패널이 많은 생산을 했는데 주행거리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민헨과 동일한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했을 때도 주행거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저희가 임의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맥킨지가 계산한 수치입니다. 또 다른 것은 에너지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에너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뭐 날씨가 맑지가 않거나 바람이 없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즉 많은 상황에서 초과분이 있다라면 재생에너지 시스템 내에 초과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네, 독일 예가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독일에서는 6테라와트시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드가 이미 꽉 차서 그 6테라와트시만큼 저희가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낭비가 되었죠.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수소로 전환을 했다면 새로운 에너지 캐리어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수익성을 가질 수 있었겠죠. 네, 초과 그 잉여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력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해안가에 있는 풍력 발전소 또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풍력 발전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풍력 발전소를 만들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네, 수소 발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잉여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로 수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수명 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자재 채굴부터 부품 생산, 차량 생산, 유즈 케이스, 그리고 재활용까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계산해보면
두 개 기술 모두 다 동일합니다. These studies are very difficult and 네, 굉장히 힘든 그 연구였고 많은 수치들이 필요한데요. like that. 관련된 연구들이 실제로 사실 많습니다. Here, 몇 가지를 제가 여기 인용을 해두었습니다. and the result always is. 그 결과는 언제나 유사했습니다. Technologies are almost equivalent. 두 개의 기술이 모두 거의 동일하다. 특히 이제 탄소 발자국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aw materials. 저희가 이제 원자재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원자재, 이제 배터리 생산용 원자재를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With the rollout of battery electric mobility, 순수 전기차를 출시하면 raw materials 더 많은 원자재가 필요하게 되겠죠. which might 그러면 increase their price. 이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With a hydrogen car,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에 less raw material. 훨씬 더 적은 원자재를 사용을 합니다. 전기차보다 원자재가 덜 들어갑니다.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iX5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Use of raw material by 90%, 저희가 90% 적은 10 times less. 거의 10배 덜 사용한 것이죠. 순수 전기차보다 원자재를 10분의 1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Decrease the dependency. 이것은 원자재에 대한 의존성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Another aspect is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systems. 시스템 생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연료 전지 시스템은 It's totally designed by BMW. BMW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스택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파워트레인 디자인, 차량 통합. 저희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저희 엔지니어를 통해서 했습니다. 생산 역시도 The stack, 스택 the fuel cell system, 연료 전지 and the 시스템 vehicles 그리고 차량 is done by BMW. BMW가 모든 것을 다 생산했습니다. But now it's small scale. 네, 지금은 이제 소규모로 하고 With 있지만 that small scale, 그 소규모를 or a potential. 바탕으로 저희가 잠재 가능성을 배울 것입니다. 미래 양산을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And this vehicle here is 지금 part 차량은 보시는 차량은 of a pilot fleet. 저희 파일럿 모델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로드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The full 저희가 cycle. And we're at a similar 전기차 stage that we were 사이클을 about 통해서 50 많은 years 것을 ago 배울 수 있었습니다. with the 이렇게 Mini-E and the Active 저희가 그 pilot 미니 E for 그리고 battery 액티브 electric E를 그 순수 전기차 파일럿 모델로 10년 전에 출시를 했죠. 그 파일럿 모델을 가지고 배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순수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BMW i3였고요. And after the i3, i3 이후에 mass production. 네,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With many 그리고 great battery electric 다양한 그 순수 전기차를 많이 출시했습니다. customers are very happy with these.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만족도, 큰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주행 다이내믹 순수 전기차에 많은 그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는 그 BMW iX5 하이드로젠 그 파일럿 모델 역시도 유사한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In all environments, we're going 모든 환경 내 전 세계에서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introduction 도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towards the end. 뭐 이제 10년 내에 저희가 이것들을 양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But this is a preparation. We want to get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 다양한 지역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about this technology. 그래서 이 기술에 관련된 피드백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I'll hand over to my colleague.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그 파일럿 트레인 그 치프 엔지니어 마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BMW iX5 하이드로젠과 관련된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께 저희 BMW iX5 하이드로젠과 관련된 기술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네, 전기차 주행의 모든 이점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뛰어난 가속,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
different setups. 다양한 세팅 설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Between three different modes.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에코 프로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The pedals on the steering wheel.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드를 사용을 하시면 The recuperation level. 네, 회수 수준을 With the gear 가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를 비에 놓고 주행하면 이제 원 페들 느낌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후에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driving pleasure. BMW 운전의 즐거움, 이것은 저희 고객이 기대하고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so get this experience. 이러한 경험을 저희 iX5 하이드로젠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Two reasons for that.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On one side, 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powerful fuel cells.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 네, kilowatts. 125kW의 전력 출력을 가지고 있는 연료 전지 시스템이고 Powerful. 현재 가장 강력한 The world.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 연료 전지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료 전지 시스템 외에도 고출력 고전압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 배터리 셀은 수소차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이 된 것으로 뛰어난 가속 170kW 출력이 가능한 배터리 셀입니다.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295 출력이 가능하고요. 네, 이것은 전형적인 BMW 주행 다이내믹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Let's talk about the main advantages.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젠 엔진의 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른 수소 주입인데요. 이것은 빠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청정하고 안전합니다. 연료 주입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고 Fueling of a conventional plug-in 네,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push the refueling button. 네, 주입 버튼을 누르고 이제 덮개가 열리면 덮개를 열고 펼치고 Plug the nozzle. 노즐을 꽂습니다. You then 그러면 start button on 네, the 주입 refueling pump. 버튼을 The 클릭하시면 refueling starts. 수소 주입이 시작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It's very quick. 굉장히 신속하게 주입이 가능합니다. 네, 완충까지 3, 4분 정도만 걸리고요. So therefore, 그렇기 there are no 때문에 limits to using the BMW. 네, BMW iX5 하이드로젠을 네, 장거리 주행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Stops in 네, 중간에 충전소만 몇 번 들러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So we didn't wait 4 minutes, so we have. 네, 저 이제 4분 완충하지 않고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The iX5 hydrogen is 네, part BMW iX5 하이드로젠 역시도 i 패밀리의 한 차량입니다. special design.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디자인 요소들을 인테리어에서도 엑스테리어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차량 전면에 네, 3D 프린팅된 키드니 그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림들, 그리고 이제 트림에서도 저희가 이제 파란색 디자인 요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n addition to developing the drivetrain, 드라이브 트레인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entire vehicle, 전체 차량에 이제 고객에 따른 제한 없이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minutes, when you 네, 여러분들 이제 몇 분 후에 you will be able to see 여러분들이 our car. 차량 내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차량을 시승을 해보시면 뭐 인테리어나 뭐 트렁크의 가변성 모두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엔진룸에는 We have our 저희의 fuel cell system. 연료 전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Up to 125 네, 125kW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25kW 전력 생산은 영구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거나 일시적인 생산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전력 생산은 뭐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주행도 가능한 출력이고요. 또는 알프스 횡단 또는 트레일러를 견인하기에도 충분합니다. 터널 그리고 이제 뒷좌석 아래를 보면 저희 탱크가 있습니다. 거의 6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저희의 작은 파워 배터리 팩이 있는데요. 170kW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가속 시 부스트 역할을 하거나 제동 시에 이제 회수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모터는 저희 다른 전기차인 iX와 같은 전기 자동차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BMW 연료 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스태킹, 조립, 그리고 테스트 모든 연료 전지 시스템이 뮌헨에서 BMW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저희 공급업체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 패스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급 캐소드인 것이죠. 이제 차량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에어 인테이크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어가 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필터링이 되고 유량 센서를 통과해서 압축기로 내려갑니다. 압축기에서 공기가 압축이 되면 굉장히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인터쿨러 그리고 이제 가습기 휴미디파이어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미디어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제어를 합니다. 이제 스택으로 들어가는 모든 중앙값, 이제 압축된 공기 또 이제 수소 등을 다 제어하게 됩니다. 다른 그 연료 전진 시스템의 이제 부품들 있죠. 예를 들면 쿨링 시스템을 보면 파이프도 있고 펌프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연료 전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이런 그 연료전지 안에서는 어떤 작동 원리가 일어날까요? 지금 보시면 수소가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 그리고 양성자로 분리됩니다. 캐소드 음극 쪽에서는 산소가 이제 압축된 공기에서 나오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수증기로 변환이 됩니다. 전자와 전기는 자동차 구동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수증기는 차량 후면에 있는 배기 시스템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멋진 기술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가장 강력한 연료 전지 부분을 현재 승용차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 이제 주요 기술적인 재원에 대해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연료 전지 출력은 125kW고요. 총 출력은 295kW입니다. 수소 탱크 용량은 6kg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주행거리는 약 500km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85km고요. 시속 250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가속 시간 같은 경우는 0에서 100까지 6초 미만이고요. 차의 중량은
is comparable. It's almost the same as the 거의 comparable plug-in hybri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량과 유사합니다. Comparable electro vehicle. 네,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는 더 가볍습니다. So before public road testing, 네, 저희 이제 vehicle level, 차량의 공도 테스트를 시행하기 전에 three steps. 저희는 필요한 모든 사전 단계를 수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범위한 시뮬레이션, 다양한 충돌 테스트, 그리고 개별 구성 요소들을 테스트 벤치에서 검증을 하고 저희 테스트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집중 테스트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모든 테스트 프로세스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 사전 단계를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집중적인 공도 테스트로 확장을 했는데요. 네, 지금 사진을 통해서 몇 개 테스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에 주번에 그 여름 기후 테스트를 프랑스 남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겨울 기후와 관련된 테스트를 스웨덴 북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는 이제 산악 주행 테스트를 네, 알프스 돌로미테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집중 테스트를 완수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은 일상적인 사용을 하기에 유럽 내 모든 극한 기상 조건에서 다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테스트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 파일럿 모델로 전 세계적인 테스트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것을 주행할 수 있는 그 시승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BMW iX5 하이드로젠을 네, 여러분들 트랙에서 그 달려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